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이 시간은 실상사 백장암 습등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지에 40% 지정되어 있는 저렇게 담이 쳐져 있는 곳에 있죠. 이것도 이제 통일신라시대 때 습등인데 약 1.6m,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현재의 그 백장암 건물 축대의 남쪽 아래 그 경작지가 있고, 그 가운데에 따로 담을 저렇게 쳐서 그 안에 석조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백장암 상층석탑도 바로 이곳에 있죠. 아마도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축대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예전엔 이곳이 백장암터였든지 아니면 이곳까지 어떤 사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의 기본형인 팔각형입니다. 하대석의 하대 기대석에는 돌아가면서 안상이 보이고 있고요. 그 위에 복년은 큼지막한 단판 파렵의 연화를 조각을 했습니다. 그 연꽃잎의 중심에 꽃조각이 다시 있어서 눈에 띄고, 복년석의 맨 위에는 1단의 간주석 을 뽑아 올렸는데, 그 돌아가면서 악년이 수직으로 조각되어 있어서 특이한 모습입니다. 팔각 간주석은 가늘고 길게 시원한 모습인데 그 아무런 조각 장식이 없고, 꼭대기 부분에 둥근 돌기를 만들어서 연화상대석 아래 파놓은 홈과 끼워지게 했습니다. 연화상대석 역시 단판 파렵 연화가 조각되어 있고요. 그 꽃잎 안에 다시 꽃 모양이 있으나 하대석과는 달리 꽃 주위에 윤곽의 띠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밑에의 복년과 악년이 서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윗면에는 팔각의 난간이 있는데 선으로 처리된 조각이라든지 혹은 그 모서리마다 세운 동자주, 이 짧은 기둥 형태, 이러한 것들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쉽게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화사석은 역시 팔각인데 사면에 그 불빛이 비치는 화창이 있고, 꽃게석도 간결하게 처리하면서 모서리의 치솟음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연봉 형태의 보주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실상사의 그 산내 암자인데, 실상사 석등과 이 백장암 석등은 그 모양을 달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연대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시대를 넘어서는 것도 아닌데 참 재밌는 현상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백장암 석등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이고요. 부분적으로는 그 변화를 모색한 그러한 석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남 담양의 개성사지 석등을 살펴보도록 하죠. 보물제 11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 이제 석등인데요. 이것은 통일신라시대 891년경에 조성된 걸로 보입니다. 높이는 3.5m 정도 되고요. 그 아랫부분이 땅에 묻혔던 것을 그 근래에 이걸 정리를 해서 사각형 지대를 구축을 했고, 그 위에 팔각의 기대석도 균열이 있는 부분은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면에 조각이 있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식별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연화 하대석의 귓꽃은 그 모두가 파손되어서 안타깝게 어떤 형태인지 그 뭐 짐작해 볼 수도 없고요. 간주석은 짤막하고 또 중간은 그 불룩하게 나와 있어서 마치 장고를 세운 듯한 그러한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 불룩한 부분에 두 줄의
이 선대와 상하로 연화문이 있습니다. 선대라는 것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띠처럼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사석은 그 모서리 부분만 남겨두고는 팔면에 화창을 전부 다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창이 8개가 되는 것이죠. 옥계석은 팔각 모서리마다 꽃 문양을 새긴 귓꽃이 있고, 그리고 귓꽃과 귓꽃, 다시 말해서 모서리와 모서리의 중간 지점에 다시 각을 잡아서 위로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6각형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 상륜부의 부재도 있지만은 몹시 달아서 어떤 형태인지 혹은 문양이 어떤 것인지 식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운문사 석등을 살펴보도록 하죠. 보물제 193호로 지정되어 있는 통일신라 시대 때의 석등입니다. 지금 이제 요사체 앞에 보이는 것인데요. 높이는 2.58m입니다. 현재 저렇게 요사체의 뜰에 있기는 하지만은 저 요사체가 본래 있던 자리가 아닙니다. 요사가 있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법당이 있었던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석등을 옮긴 것이 아니고 석등 자체는 본래 있었던 자리다. 그렇게 이제 지금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요사가 있던 자리에 어떤 법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 우리나라 석등의 기본행인 팔각석등으로서 정사각형 지대석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팔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화 하대석과 상대석의 그 복년과 악년에는 하대석은 복년이고 이제 상대석은 악년인데요. 여기에는 특이한 꽃 문양을 모두 새겼습니다. 그리고 간주석은 가늘고 긴 팔각으로 역시 일반형에서 보이듯이 어떤 조각 문양 같은 것 없이 그냥 시원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화사석에는 내면에 화창을 뚫고 그 가장자리에 액을 음각을 했고, 액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사각이 있으면은 그 가의 태처럼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 이렇게 파져 있는 상태, 이제 그런 상태를 액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쭉 둘러서 우리가 사진 같은 걸 나왔을 때 그걸 액자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를 액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사석의 화창 쪽에는 작은 구멍들이 역시 있어서 바람막이 장치가 있었던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옥계석은 간략하게 처리를 해서 굉쾌한 느낌이 들고요. 그 위에 연화보주를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이 잡혀 있고 조각도 우아한 그러한 편입니다. 상하대석의 연꽃 조각에는 장식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고 8세기 이후 작품으로 추정이 되는 석등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무량사 석등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보물제 233호로 지정되어 있는 저 석등입니다. 통일신라 말기에 조성된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높이는 2.5m 정도. 현재 그 법당 앞들 5층 석단 바로 이제 앞에 있는데요. 지대석하고 하부는 사각이고 상부 복년 연화석부터 팔각으로 올라가는 석등입니다. 그 연화 하대석과 연화 상대석의 그 복년, 하대석의 복년과 상대석의 악년은 가늘고 긴 연꽃 조각이고, 이게 이제 시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모양들을 보입니다. 연꽃이. 그리고 그 별다른 장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간주석은 장식이 없는 팔각이고, 화사석은 팔각형이지만은 얼핏 보면 사각형으로 보일 만큼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면이. 그래서 내면은 좁고 내면은 이제
넓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사각 기둥의 모서리를 좀 깎아낸 듯한 그와 같은 이제 형태로 균등하게 이렇게 면이 같은 넓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넓은 면 4곳에 화창을 만들었습니다. 옥계석은 아랫면에 넓은 괭이 얕게 새겨졌고요. 팔각춘연은 치솟음이 뚜렷해서 굉쾌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원형의 짧은 간석 위에 연봉형의 보주가 올려져 있는 형태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꽃 조각이나 화사석에서 조성연대가 신라 말기인 것을 짐작해 해줍니다. 다음으로 합천 가야면 청량사의 석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제253호로 지정되어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석등입니다. 지금 법당, 탑, 그 다음에 석등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형태를 갖는 경우들도 많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본형인 팔각이지만은 간주석 등에서 보면은 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의 돌로 짜 맞춘 지대석 위에 그다음 팔각 기대석을 올렸는데 이 팔각 기대석에는 각면에 안상을 음각했고 안상 안에는 사자상하고 그 다음에 구름 위에 누각이 있는 운상누각형이라 그러는데 이 형태를 그 교대로 조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연화복련석을 보면은 삼산행 귓꽃이 있다. 삼산행은 이렇게 양쪽 가에 이렇게 낮고 가운데가 높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삼산행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삼산행 귓꽃이 있습니다. 그 귓꽃이 보면 대체적으로 삼산행 귓꽃이 참 많이 보입니다. 간주석은 가운데 북모양을 만들고 아래 윗부분에 화산 꽃문양을 새겼습니다. 역시 가운데 북모양에도 꽃문양을 이렇게 새겨 두었습니다. 팔각 화사석의 내면에는 화창을 두었고요. 나머지 내면에는 사천왕상을 양각을 했는데 이 사천왕상 조각을 가만히 보면은 매우 단아한 조각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계석은 처마 끝이 직선으로 된 데다가 모서리에 치솟음이 있고요. 그 낙수면이 두텁지 않고 또 합각이 뚜렷해서 전체적으로 이 옥계석은 굉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륜부는 훼손이 심해서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안상과 연꽃 조각, 화사석 양식 등은 훌륭하고 또 옥계석 처리는 뛰어난 데 비해서 간주석 부분은 통일신라 하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석등입니다. 다음 그 전라도 임실 용암리 석등을 보도록 하죠. 보물 제267호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저 석등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조성된 것이고 높이는 5.18m. 만약 상륜부가 남아 있었으면 6m 정도 되는 거대한 석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그냥 5m, 6m 이라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아파트 같은 걸로 따져보면은 6m 같은 몇 층 정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6m 정도 같으면 얼마나 높은 석등인지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몇 장의 돌로 된 팔각 지대석 위에 하대 기대석하고 복련석의 하대석이 올려져 있는데요. 기대석 강면에는 가늘고 긴 안상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련석은 8장의 연꽃에 큼직한 귓꽃이 있습니다. 이 위에 높직한 간주석 받침이 있는데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간주석은 가운데가 북모양으로 된 형태인데 북모양을 중심에 두고 아래 위에 대칭형을 이뤘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모양은 대칭형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북모양 상하에 보면 연꽃 조각이 마주보고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상대석에는 8장의 앙년이 새겨졌고요. 각 연지반에 다시 꽃무늬를 새겨둔 형태입니다. 화사석은 8면 모두가 화창을 뚫었는데 이러한 형식은 역시 호남 지역에서 주로 보이는 형태입니다. 옥계석은 모서리의 치수섬이 심하고 또 삼산형의 귓꽃이 큼직하게 서 있어서 웅장하면서도 괜쾌합니다. 옥계석 그 위에는 노반행이 보이고 또 하나의 부재가 보이긴 하지만은 윗부분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서 어떤 모양으로 올려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